돈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120억. 네. 120억 이거 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이거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 120억이 예. 김수현 소속사에 있는 변호사가 네. 변호사께서 오늘 그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얘기한 건데 네. 고인의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자. 예, 그리고 어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가세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도 오늘 중앙지법에 접수했다라는 건데 120억 합계 120억이라는 거는 연대 책임이에요? 어떻게 되는 뭐 거예요? 다 같이 공동 책임으로 누구누구 나눠서 합쳐서 120억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예. 손해배상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있습니다. 네. 적극적 손해는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예. 뭐 교통사고 당했으면 치료비, 누구한테 그렇죠. 맞았으면 예. 뭐 치료비나 왔다 갔다 거리는 교통비. 네. 소극적 손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못 버는 거. 예. 예를 들어서 김수현 씨가 정말로 뭐 계약이 체결돼 있다가 들어올 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취소해서 못 들어왔다. 네. 이거를 약간 손해로 책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나머지가 이제 위자료인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120억은 너무 크지 않나. 120억 너무 크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소장을 네. 제기할 때 예. 인지대를 내거든요. 그렇죠. 120억이면 인지대도 상당해요. 120억이면 인지대가 몇 천만 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 나왔을 것 예, 같은데. 인지대 계산표를 가서 보면 120억이 인지대가 엄청 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김수현 그 소속사 측에서는 무조건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정이 든 것 같아요. 그런 120억 원의 인지대를 일단 계산해주고 계시는 동안 제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김수현의 소속사 골든 메달리스트의 법률 대리인 김종복 변호사입니다. LKB 법무법인 LKB 소속인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의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현 운영자 김세희 기자죠. 이분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도 오늘 제출을 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형사하고 민사 같이 걸었다. 보통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 형사를 좀 걸어놓고 적어도 기소가 되던가 그렇죠. 혹은 아니면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걸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개를 같이 걸었다 그랬잖아요. 이 민사 재판은 형사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민사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민사 판사님이 형사 고소도 하셨죠. 단계가 어디까지 갔죠? 그 형사 재판을 볼 때까지 재판 정지해 놓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일을 추정해 놔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종종 많이 하죠. 중요한 거는 120억 원인데 이게 또 불법행위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해요. 이자. 그 이자 청구를 연 한 12%까지 하거든요. 보통 12%. 그러면 120억에 10%면 복리잖아요, 또 복리. 1년에 10억이야, 1년에. 1년에 10억의 이자를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소장을 안 봤으니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손해를 계산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것만큼 다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승소를 한다고 해도 것만큼 다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일단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김수현 씨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 넉 오프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출연을 했는데 요거 만약에 김수현 씨가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뭐 방송을 방영을 못 하게 되면은 이 위약금이 상당하다. 이 위약금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단 그 제작비가 6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노고프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 1,800억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와, 이러면 좀 많죠. 그러면 이게 지금 120억 청구했잖아요. 청구 취지 확장이라 그래가지고 청구 취지 이거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 너고프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왜냐면 아까 손해가 발생해야지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너고프라는 거에 대한 위약금은 아직 발생한 손해는 아니에요. 이 제작사가 김수현 씨한테 청구를 해야지, 김수현 기획사한테 청구를 해야지, 그걸 지불해야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120억이 지금 말씀하신 1,몇백억까지 확장은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불법행위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되고 이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빵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아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성립을 안 해가지고 또 빵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과실상계라 그래가지고 지금 유족들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또 가세현에서 주장하는 게 김수현의 어떠한 잘못
또 과실도 엄청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실 상계가 매겨져가지고 팍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 양측에서 또 합의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김수현 씨한테 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으니까 너 때문에 우리 작품 망하게 생겼다라고 수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김세론 씨 유족 등에게 민형사 수송을 제기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해석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디즈니가 김수현이나 김수현 기획사 소송을 걸면 거기에 대해서 김수현이 잘못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김세론 씨 유족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겠다. 그러면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정말 좀 고민을 잘해야 되는 게 결국 이자 싸움입니다. 이자. 뭐라면 아까 120억의 이자가 한 10억이잖아요. 1,800억의 이자는 1년에 100억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 정도 하면. 맞죠? 맞나?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나중에 괜히 시간을 끌다가 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디즈니라는 회사가 법조계에서 굉장히 저작권 분야에서 무서운 회사예요.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회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노래 하나만 좀 들어가 있어도 그냥 귀신같이 잡아내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이 그 가세연을 통해서 그 고인이,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만 15세 나이에 미성년자였던 2016년부터 6년간 김수현 씨랑 교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수현 씨 측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성인이 된 이후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를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족 측이 2016년에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카톡이 또 한 번 좀 이슈가 됐습니다. 카톡을 뭐 검증, 카톡 뭐 분석 결과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저도 기자회견을 보다가 깜짝 약간 놀란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떠한 뭐 전문가가 있으시겠죠. 뭐 어디 뭐 심리 분석가든 뭐 박사과정이 있든 뭐 박사든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는 분이 카톡 검증을 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해서 올렸는데 김수현이 평소에 했던 카톡과 뭐 김수현과 김세론이 주고받았던 뭐 내용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유족들이 주장했던 2016년대 뭐 사귀었다고 했던 그 카톡 있잖아요. 그거는 당사자와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92% 이상이라고 해석됩니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현이 아니다. 유족들이 제기한 그 카톡은 김수현이 아니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도 제 아내와 카톡을 하던가 제가 뭐 기자님하고 카톡을 하던가 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카톡할 때 말투가 다 달라요. 다르죠. 다 다릅니다. 뭐 좀 더 거칠게도 하기도 하고 여긴 사랑스럽게 하기도 하고 업무적으로 하기도 하고 다 다른데 짧게 보내기도 하고 이모티콘 하나로 때우기도 하고 이게 용용체를 쓰는 아예 카톡이 있고 뭐 했당 감사하당 뭐 이런 카톡이 있고 그냥 씁니다 읍니다를 쓰는 카톡이 있는데 이게 동일 사람으로 안 보여져 누가 봐도 그런 내용적인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카톡 검증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국가수에 뭐 보내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소리, 보이스 감정합니다. 사진 감정도 해요. 영상 감정도 하고. 근데 어떠한 문서를 썼을 때 이 문서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거 네가 썼냐 내가 썼냐는 감정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법원에서 이걸 증거 채택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팬들이 좀 찾아낸 글이라 그래갖고 보시면은 김수현 씨가 이응 시읒 이응 뭐 이런 거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것 같은데 2016년에 뭐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도 눈물의 영 끝난 것 같아서 이응 시읒 이응 이렇게 하고 좋겠다 히읗 시읒 히읗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잘 안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김수현 씨가 옛날에 싸이월드 했던 때 댓글 달던 것까지 지금 네티즌들이 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저도 제가 청소년기에 쓰는 말투와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 쓰는 말투와 변호사가 돼서 쓰는 말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유족 측이 주장하는 2016년경의 김수현의 말투와 지금 2025년의 김수현의 말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카톡 검증을 92% 이상으로 다른 사람인 걸로 해석된 것으로 보임. 이건 뭐 약간 아니면 아니다고 기면 긴 거지 뭐뭐라고 해석된 것으로 보임. 뭐 이런 말투 자체가 약간 좀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어떻게 확증을 합니까? 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 네. 그 여기 김수현 씨 변호인이 그 LKB예요. LKB. LKB 그 유명하잖아요. 뭐
저희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에는 저는 법조인이 나오면 우리법 연구회인지 바로 검색해 아, 보는데 그렇죠. 예. 이 120억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변호사님이 판사 출신 변호사님이시고 그래요? 판사하실 때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기사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 짧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좀뭐 가입되실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조심해야죠. 예. 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 이제 변호사니까 이제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면 유명인들 변호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질문 안 받은 거. 네. 질문 안 받은 거 이거 변론 전략으로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언론 대응 전략으로는 굉장히 안 좋죠. 요즘 변호사들이 종합적인 예. 세트로 합니다. 뭐 행정 대응, 언론 대응, 법적 대응 다 하는데 예. 그 사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고, 당사자고. 사건을 그나마 조금 더 아는 조금 덜 아는 사람이 예. 당사자 옆에 있는 변호사. 네. 사건을 가장 모르는 결국 판사가 판단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예요. 예. 그러면 당사자가 이 질의응답을 좀 받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괜히 오늘 기자회견으로 잘못되면 눈덩이처럼 더 의혹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차라리 이런 형식으로 하려면 지금 약간 외형적인 모습,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한 작전으로 약간 기자회견 한 것 같은데 흘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예, 하죠. 예. 차라리 그냥 문서를 발표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네. 영상으로 발표해도 상관이 없고 문서를 발표한 다음에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받고 다시 또 문서를 발표하고 예. 이런 형식이 되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요점이 뭐냐? 예. 일단은 나는 미성년자일 때는 사귀지 않았다. 네. 그거 하나랑 두 네. 번째가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유포했던 사람들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 유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120억 고소했다. 아하. 그러면 앞으로 뭐예요? 네티즌들 조심해라. 예. 댓글 적당히 달아라. 이거 다 수집해가지고 또 고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저는 그냥 네. 스타 김수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스타 김선 스타 김수현. 그러니까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스타 김수현. 아니 근데 인간 스타존데. 예. 그럼 저 변호사 강대규와 인간 강대규에서 저 변호사 강대 기자 이동재와 인간 이동 다 같이 인간인데 인간이란 범주가 더 큰 카테고리인데 이거 스타라는 저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을 제가 아직 이 부분은 제가 기자회견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스타가 아니라서 그건 그래서 평생 그런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또. 네. 그리고 위약금 얘기 조금만 좀 더 해보자면요. 제가 예전에 변호사님하고 이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그 배우 최진실 씨 있잖아요. 고 최진실 씨. 네. 이분도 이제 좀 이제 유명을 스스로 달리 하셨는데 네. 이분도 당시에 위약금 같은 게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그 사건이 연예계 위약금의 거의 최초의 사건일 거예요. 판례까지 간 사건. 왜냐면 기존에는 보통에는 광고주들이나 혹은 뭐 제작업체와 연예인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협의가 안 돼서 고 최진실 배우께서 아파트 광고를 찍었는데 아파트 광고가 한참 활성화될 때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이미지가 추락했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진행된 건데 지금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너고프라는 그러한 아직 방영은 안 됐고 촬영이나 방영하면서 어떠한 그 불미스러운 일을 불법적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전에 했었던 일이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그게 2016년이던 혹은 아니면 성인 되고 사귀었던 2021년이던 어쨌든 이 영화 촬영할 때는 아닐 때 했던 일이니까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제작사와의 그 위약 내용의 계약서가 궁금한 거예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잘못한 지 그러니까 1980 몇 년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까지 다 기산이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런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 어디 가서 노상방뇨하고 이런 것까지 다 기산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 보통은 촬영하면서 혹은 방영 끝날 때까지 그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킬 거. 이 정도로 할 것 같은데 이게 촬영 전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제작사가 위약금을 어디까지 물 수 있나? 계약서가 진짜 그렇게 되어 있나? 이건 좀 약간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계약서를 봐야 돼요. 계약서를 봐야 돼요. 네. 디즈니니까 영어로 돼 있을 것 같았고 뭐 ChatGPT한테 그럴 물어봐야 될 것 수도 같은데. 있죠. 네. 그 변호사님이 만약에 네. 이 사건 담당 변호인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이건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뭐 제가 내용을 자체를 뭐가 진실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변호사는 이제 실체적 진실을 접근을 가장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실을 접근했을 때 이게 뭐 요즘 아청법은 미성년자랑 성적 목적으로 대화만 했다 그래도 처벌됩니다. 대화만. 그 카톡을 보내도 처벌돼요. 어디야?
밤에 나올래? 그 미성년한테 보내잖아요. 예. 처벌돼요. 이게 2016년으로 2016년 때는 없던 법이에요. 없던 법이고. 근데 이게 조주빈 사건 이후에 아하. 2021년 3월경에 그 발의가 된 법입니다. 네. 아청법 15조의 2예요. 네. 15조의 2 그 처벌되는데 2016년에는 그런 대화만 가지고는 처벌을 안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정말 사귀었으면 법률적으로 가면 만약에 그 성관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의제 강간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데 지금 이제 변호사분은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듣고 아마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다 믿습니다. 의뢰인을 믿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 의뢰인의 진실성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120억을 얘기하면서 경고성을 준 건지 약간 다양한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변호사다라고 하면 아 이거 진실을 들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을 들어봐야지 제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너무나 조심스러워요. 아 그렇죠. 네. 오늘 그리고 저희는 이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네. 단순히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을 네. 토대로 법적으로 혹시나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내용들에 그 기반을 해서 좀 다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